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탈출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난한 거 싫죠? 저는 가난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름 가난을 탈출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일단 빚도 없고, 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떵떵거리 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탈출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방법은 그 가난한 사람의 습성을 가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만의 그 감성가 있잖아요. 생활 풍습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보고 거기 생활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습성이 있어요. 약간 가난한 동네 사시는 분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걸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현실은 뭐냐 하면 약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그냥 오늘 하루만 어떻게 배불리 먹고 자면 그만이지,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루만 무사한 일하게 넘어가면 돼. 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축 같은 걸 잘 안 해. 그래서 일수가 도장도 많이 찍어요. 가난한 동네 가보면 일수꾼들 많이 있어. 외상도 많이 해요. 외상 같은 것도. 그 가난한 동네 상징 같은 게 구멍가게잖아. 가난한 동네 가면 왜 붕어가게 많은지 아십니까? 구멍가게가. 왜 많냐면 구멍가게 외상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외상으로 이제 뭐 다 해줘.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뭐 빨래비누, 뭐 세제 같은 것도 외상으로 다 적어놨어요. 외상 장부가 빽빽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옛날 드라마 중에 그 파랑새는 있다 아십니까? 그 드라마 보면 실제로 외상하는 거 나와요, 장면이. 그래서 그 구멍가게 있잖아요. 구멍가게 보면 외상 장부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돈 얼마 외상이 있나 이런 거 장부 같은 거 훑어보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 나오는데 일단 가난한 사람들 상당수가 저축을 잘 안 해요. 저축을 안 합니다. 저축을 하기 힘든 게 일단 좋은 직업군이 별로 없어요. 좋은 직업군.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분이 별로 없고 좀 노가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용직이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다가 뭐 돈 때문에 일도 많고 아니면 일을 하다가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좀 하루 벌어가지고 3, 4일 뭐 쉰다거나 그런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잘 안 돌아가요. 가정이 잘 안 돌아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경찰 부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 난 똑같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 그 가난한 동네 가보면 길가에 있잖아요. 그런 뭐 평상이나 아니면 테이블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앉아있는 자리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술판 같은 게 늘어져 있어. 그 만원 안주 있죠. 만원 안주 없으면 과자 같은 거, 새우깡 같은 거. 그 가운데 찢어가지고 쫙 벌려놓고 막걸리나 참소주 같은 거 이렇게 마셔가지고. 유독 가난한 동네 가면 평상이 많아. 예, 아파트는 평상, 물론 아파트 평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 나무로 된 거잖아. 우리가 알고 평상은 그런 거야. 그냥 네모난 거. 네모난 거에다가 장판 깐 거. 예, 그런 평상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광경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저분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면, 저분의 생활 패턴을 따라하면 나도 똑같이 된다. 똑같이 산다. 대낮에 술 먹고 뭐 일도 안 하고 돈 관리 같은 거 안 하고 돈 없어도 외상을 먹고 저러면 나도 저렇게 산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난한 환경에 자란 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배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도 꾸준하게 다녀야 되고 술, 담배 같은 것도 웬만하면 잘 좀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 그리고 사치품에 돈을 적게 써야 된다. 제가 느꼈던 가난한 동네에 자란 분들, 그 가난한 동네에 자란 2세들, 남자, 여자애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가난한 동네 살았다는 그런 열등감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 같은 거 있죠. 신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요. 돈을 벌어서 많이 사.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있잖아.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요.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차 산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졸업하면 뭐 브랜드 옷 입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얼마 모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난 돈 모아서 돈 모으는 순간 이 동네 탈출할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살았던 분들이 똑같이 거기 살아요. 네. 동네가 변한 게 거의 없어. 거기 살았던 분들이 그 동네 계속 사세요. 그래서 올 때마다 좀 놀래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든 동네를 빠져나와요. 돈을 모아서 돈이 모인 순간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저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게 돼.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저분들의 습성을 버리고 돈을 모아서 돈이 모이는 순간 이 동네를 나와야 된다. 이사를 해서 나와야 된다. 이분들이 모르는 공간으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주변은 가난에 찌든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이 없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들은 영혼을 파괴하고 사기칩니다. 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약간 내용이 이상하네. 읽다 보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가난을 벗어나려면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대가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일단 가난한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생각하면 안 돼요. 놀면 안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일단 트렌드는 멀리 하셔야 돼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좋자고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 돼. 그런 이제 소정 아이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돈 나가는 것들,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멀리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잠도 안 자고 360일 내내 일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거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하게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번 돈은 어떻게 해서 내가 관리해야 돼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데 가족들이 자꾸 돈 달라고 너 돈 벌잖아. 돈 벌면 집에 좀 보태라. 용돈 좀 줘. 또 밖에 나 돈 번 다음에 돈 많잖아. 야 통장 비밀번호 뭐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아니 다짜고짜 얘기해야 돼요. 미안한데 이 돈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 싸가지 없다고 얘기해도 상관없는데요. 이 돈 내 돈입니다. 이 돈 본다고 버텨준 것도 없잖아요. 저한테 돈 타갈 생각하지 마세요. 쥐 망하든 말든 저랑 상관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철면피로 가는 것도 좋아요. 예, 이게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야 나중에 편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내 통장 비밀번호, 계좌번호, 뭐 통장 카드 같은 거 절대 지워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꽁꽁 숨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의 가족들도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진짜로. 가족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열심히 살면 모르겠지만 왜 보면 가난한 가족이 보면 좀 모난돌 같은 사람이 꼭 있거든.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한쪽은 뭐 망나니처럼 산다거나 노는 거 좋아한다거나. 가난한 사람, 가난한 동네 사실 여자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매라고 하는데 첫째는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고 막 알바도 하면서 직장 빨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둘째는 막내는 뭐 실업계 가가지고 맨날 담배나 피고 사고나 치고 깽값이나 물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여자분들 자매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쳐내세요 그냥. 빨리 나와. 혹시나 시집 가면 그냥 등 돌리세요 완전히. 찾아뵙지도 마시고. 그렇게 안 하면 못 나와요 진짜. 특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모으잖아.
집안 거사를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마인드 가지지 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보통 가난한 집안에 돈을 못 모은 이유가 가난한 집안에 살다 보면 돈 나가는 것들이 많아. 돈 나갈 때마다 나를 찾아요. 야, 네가 돈 많이 모았지 않니? 니는 아까니 하잖니? 우리 집에서 네가 돈 제일 잘 많이 벌지 않니? 밥값 좀 해라. 자식 노릇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심하게 해서 모은 돈을 막 쓰게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 집안에 뭔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이거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경우 여러분 은근히 있거든 진짜. 나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 때마다 내가 모은 돈 가족이 사고치고 아니면 뭔가 나쁜 일 벌어질 때마다 그거 수습한다고 돈 다 나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열심히 일하겠는데 정작 돈이 없어. 그런 집은 꽤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좀 약간 뼈 때리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더라도 선을 그어야 돼요. 이번만큼만 도와주고 그 외의 것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이만큼만 딱 도와주고, 그러니까 금액을 딱 정해야 돼요. 금액을 완전히 딱 정하고 나서 저 딱 이만큼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상 바라지도 마시고요. 이거 이상 더 바라면 더 안 줍니다. 저 안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 오히려 냉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잘 들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 한 번 도와드리고 저는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뭐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알바 노니까 잘 처신하십시오. 저한테 빨대 꼽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일을 도와주더라도 선을 긋는다는 거. 일정 어떤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가족한테 저럴 수가 있냐고 얘기했는데 가족이 가족다워야 말이죠. 안 그래요? 가족이 가족다워야 가족다운 행동을 해야 그렇지. 아니 가족들이 나한테 뭔가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해란 방해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계속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나면 내 인생이 없는데? 내 인생 찾기 위해서라도 이 마지노선을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있잖아요. 가족들도 어떻게 다 살리겠다고 하면 안 돼. 일단 나부터 살고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일단 좀 앞가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가족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계속 가족 도와주다 보면 내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이 없어. 나 열심히 살았어.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뒤돌아서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도대체 나 뭐 한 거지? 이런 현타가 심하게 몰려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뭐 집안의 장남 자녀들 집안 이렇게 세운다고 남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홍기도 놓치고 일만 하고 그렇게 가난한 가족이 위해 살아줬지만 그 사람들은 정작 고마운 거 모르고 고마운 거 모르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난 열심히 살긴 했지만 내 통장에 잔고는 모은 게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사연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 게 탈출하려면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가족들 다 건사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인드 가지면 안 돼요. 그럼 탈출 못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도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금액의 한도. 예. 그리고 뭐 용돈을 줄 수 있는 어떤 금액 한도 이런 걸 딱 정해요. 나 이 이상은 못 해줍니다. 예. 딱 이만큼만 도와드릴 거면 딱 정하고 그 이상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족 일에 너무 다 일일이 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사가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선을 그을 건 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설령 가족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거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보통 가난한 가족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못 일어나는 경우는 가족들이 자꾸 이제 바지끄댕이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 바지끄댕이 잡고 나 좀 도와줘. 너밖에 없다.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도 크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오고 싶어도. 그러면 그 바지끄댕이 잡고 있는 가위를 잘라야 돼요. 아시겠죠?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위를 싹둑 잘라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더라도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